조윤선 전 장관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.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. 구치소를 나오는 조 전 장관의 모습부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. 용기 가지셔야 됩니다. 장관님 힘내십시오. 골프한테 지원하신 거 당시 정무수석의 직무범위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? 한 말씀 좀 해주시죠. 야야야. 카메라 뭐야? 너 지금 뭐야?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이번에 수고하셨는데 심경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. 국정원에서 받은 돈 어떻게 쓰셨나요? 나와요. 나오라고. 장관님 힘내십시오. 네. 자 용기 잃지 마세요, 장관님. 네 가세요. 네. 지지자가 옆에서 용기를 잃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소동이 있었던 모습도 보이는데요. 일단 조 전 장관의 혐의가 무엇인지부터 짚어볼까요? 이제 이병기 국정원장 시절에 이제 정무수석이었죠. 당시 정무수석이었는데 조윤선 전 수석에게 이병기 원장이 특활비를 국정원 특활비를 월 500씩 그래서 5천만 원을 줬다는 그 혐의하고 그리고 정경련을 통해서 그 정권의 그 우호적인 단체에 지원을 하게 했다라는 그 제목이 그 혐의 사실이 이제 제일 큰 혐의 사실인데요. 그 국정원 특활비 5천만 원 받은 것을 뇌물죄로 의율을 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.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는 이 뇌물죄 부분에 있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. 법리적으로. 이것이 이제 뇌물죄가 되려면 대가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 대가관계에 있어서 법원에서는 그 영장 전담 판사는 좀 물음표를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. 이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는 허현준 행정관이라고 이 그 정경련 통해서 그 보수단체 지원을 하게 한 그 정무수석 입장에서는 부하죠. 그 아래 직원은 이 그 화이트리스트로 구속이 됐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부하인 허현준 행정관이 구속이 됐는데 그 윗선인 정무수석이 그것도 뇌물죄 혐의가 있는 수석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에 대해서 크게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검찰의 반박 내용을 들어봤을 때 이제 허현준 행정관 같은 경우 구속이 되는데 왜 상관이 구속이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타당한 부분 아닙니까? 예, 뭐 형평성이라는 부분에서는 그런데 아마 그러니까 기록을 보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지만 뭐 기록은 볼 수가 없으니까 아마 조윤선 전 수석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화이트리스트 부분에 있어서도 블랙리스트처럼 뭐 본인이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다거나 뭐 이렇게 좀 주도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. 예, 그런 걸 검찰에서 소명하는 거에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. 네. 자, 그리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우병우 전 수석도 석방을 시도했지만 결국 기각이 되면서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. 구속 적부심 이걸 청구했다는데 이게 지난번에 김관진 전 장관이 기각이 돼서 이제 풀려났을 때 나왔던 그것이죠? 예, 그러니까 이제 영장 실질 신문은 그 검찰에서 영장 신청을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1차로 부르는 거죠. 불러서 영장 발부할 조건이 되는지 요건이 되는지 판단하는 게 영장 실질 신문이고 그때 우병우 전 수석은 이제 이석수 전 감찰관에 대한 그 뒤를 좀 캐봐라 일종의 그 혐의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었고요. 그리고 이제 10여일이 지난 후에 이전에 발부된 구속영장이 적법했는지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는 게 구속적부심입니다. 여기에 대해서 그 1차로 배당을 받았던 그 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과 대학 동기이고 사법연수원도 동기였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재판을 거부를 했죠. 그래서 지금 다른 이제 영장 전담 판사부로 넘어갔고요. 거기에 대해서 이전 영장에 대해서 뭐 별리 다르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법원에서는 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적부심이 기각이 됐는데 아마 이석수 전 감찰관 부분이 여전히 구속의 필요성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
자, 구속적부심은 지난번에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풀려났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는 게 그렇게 쉬운 예는 아니죠. 그렇죠. 뭐 상당히 뭐 이례적인 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. 왜냐하면 같은 법원의 입장에서 구속을 청구한 그 구속 인용한 이유 자체가 증거인멸의 그 가능성으로 봤는데 그 다음 재판부에서는 증거인멸 가능성 없다라고 한다면 서로 그 논리의 그 모순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경우 상당히 그 적습니다. 예. 그 이제 이번 그 사항 같은 경우는 재판부가 일단 그 바뀌었기 때문에 2등 한번 기대를 해봄직한 것 같고요. 다만 핵심적인 것은 그 증거 인멸 부분과 그 관련돼서 우리가 그 기억을 반추해 보면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올 때 아주 전격적으로 그 핸드폰과 우병우 전 수석의 그 차량을 압수하지 않았습니까? 네. 근데 그것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검찰 한 간부가 수사의 그 상황 자체를 아주 수시로 우병우 전 수석에게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얘기했던 내용들, 이것이 그 상당 부분 이번에 구속 적부 심사에 있어서 이것은 구속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. 또 하나 핵심적인 것은 과연 이제 범죄 혐의에 관해서 다툴 여지가 있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우병우 전 수석의 입장에서는 늘 주장했던 것이 이것은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직무 범위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소명이 또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을 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 감찰관에 관해서 아주 특정해서 국정원 직원을 동원을 해서 사찰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민정수석의 정당한 직무 범위라기보다는 불법성이 더 강한 것이다. 그러면 이건 다툴 여지가 없고 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김 전 국방장관의 입장하고는 사뭇 다른 법원의 입장이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예. 네.